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무릎 꿇린 그날, 우리 눈앞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지형도가 송두리째 뒤집힌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장바구니에 뭐 하나 넣으려면 눈길이 두세 번은 더 머무는 것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주말마다 마트에 들러 과일이든 과자든 먹고 싶은 걸 담아도 그리 큰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손이 아예 떨릴 정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거 꼭 필요할까? 하며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고 다시 끌어안고 또 놓고 마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실랑이를 벌이듯 끝없는 고민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친구들과 지나치게 된 백화점 매장 앞에서 반짝이는 쇼윈도가 끝없는 유혹으로 손짓해도 지갑은 냉정하게 등 돌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한 끼 외식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했는데 이젠 외식은커녕 편의점 도시락조차 가격표를 보고 주춤하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팍팍해졌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데이터가 냉정하게 보여주는 건 대형마트 손님이 지갑을 여는 횟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역대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해마다 조금씩 줄었던 나무의 나이테가 어느 해 갑자기 반쪽으로 쪼그라드는 듯한 충격적인 그래프 곡선을 그리며 생활 깊숙이 스며든 불황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 노년, 심지어 잘나간다던 고소득층조차도 혹시나 내일 더 큰 위기가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소비를 조이고 있다니 짠테크는 이미 하나의 세대론이 아닌 전 국민을 잇는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까요?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건 늘 뒤늦은 압수수색 지지부진한 수사 같은 말뿐입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청탁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두 사건은 참으로 길고 길었습니다. 1년, 2년 넘게 켜켜이 쌓여 굳어버린 먼지처럼 시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검찰과 경찰이 짜잔 하고 나타난 모양새죠. 마치 잔뜩 눅눅해진 숙제를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제출하는 학생처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초단타적인 쇼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법정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숙성되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증거는 빛과 공기, 망각이라는 이름의 톱니바퀴에 갈려 점점 희미해집니다. 기억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사이 왜곡과 망각이라는 돌풍에 산산이 조각나죠.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때가 무르익었다고만 외치며 흘러간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법 위의 권력이라는 오만함이 아니라 법 뒤의 그림자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더 충격적인 건 바로 헌법재판소가 던진 사법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문화하자는 역제안까지 했다는 사실이건 전례 없는 초강수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위헌이라 선언하는 순간 대법원 역시 헌재의 지휘 아래 움직이게 되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사심제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그림이 현실로 떠오른다는 걸 말이죠. 이 장면은 마치 세계 바둑 챔피언전에서 흑돌이 백돌에게 지금부터 내 말 따르라고 선언해버린 듯 황당하면서도 통쾌한 역전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서사 뒤에 숨겨진 건 거대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국민 시선의 냉혹함입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제안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간 사법부 최종심이라는 금자탑, 법적 권위를 상징하던 대법원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갈림길에 놓였으니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듯 터져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내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인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만에 하나 사진까지 꺼내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그 순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전면 조사를 선언했습니다. 세간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건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라 한편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가 현실에서 돌발적으로 재현되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사법부를 향해 휘두르던 의심의 촉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게 만들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헌재의 재판소원 지지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은 국회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이제는 여야 진영을 넘어 사법부 전체라는 거대한 거울을 국민 앞에 세워버렸습니다. 판사들은 더 이상 우리는 예외라며 방패를 휘두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00년간 지켜온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혹은 국민의 칼날 앞에서 스스로를 재정립해야만 하는 숙명을 체감하는 순간일 겁니다.
사법개혁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르도록 명문화하자고 역제안한 그 순간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쇼크에 빠진 이유도 분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내란 혐의 재판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사법구조의 재편은 곧 정치판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느새 윤석열 문제는 이제 끝났다라며 당의 진로를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선언문을 던졌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끝났다는 건 도대체 누가 어떤 잣대로 내린 결론입니까? 민심은 아직도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데 말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전격 복당시키며 탈당쇼와 복당쇼를 동시에 연출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의 표정은 흡사장맛비. 쫄딱 맞은 채 엉겁결에 우산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헌재는 또 한 번 비수를 들이댑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라. 그 울림은 대법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정치권 그리고 판사 개인의 양심을 향해 던진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숨죽여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켠엔 묘한 해방감을 품습니다. 마치 답답한 방 안에 멈춰 서 있던 공기가 갑자기 와르르 깨지면서 찬란한 햇빛이 한 줄기라도 비쳐 들어오는 기분 말이죠. 여러분, 결국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 완성될까요? 거대한 권력기관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숨소리, 한 표 한 표 쌓여가는 민심의 파도일까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난 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은 양복 뒤에 숨겨 호령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권리의 방패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기까지 스토리를 따라오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기로인지 실감이 오시나요?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 검찰과 경찰의 더딘 정에 정치권에 모순된 연극이 모든 요소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의혹 그리고 기습적인 결정들 속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건 언론도 사법부도 정치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변수와 반전의 서사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소나기를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깊고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